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휴, 산 넘어 산이구나. 이놈의 인생 사는 왜 고해 바단지. 북행의 이동경로 추적시. 이동경로 추적시? 이동경로. 경어는 1903년 초가을 해인사를 떠나 1904년에 범어사와 해인사를 거쳐 천장암에 왔죠. 그죠? 천장암에 와서 해인사에 가서 이제 범어사에 가서 이제 그 동안거 결제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 와서 또 동안거 결제 출발시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904년 1월 15일이죠. 이게 예방공에게 최후의 법문을 마치고 전법계를 드린 후 1904년 2월 11일 56세 때에 2월 봄에 천장암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흔적 없이 홀로 장도에 올라 바람처럼 구름처럼 북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이때 얼마나 경허선사가 참 그 심정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휴, 만공 자네 자는가?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삼수갑산 간다네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접고 떠난다는 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것도 우리는 경어의 이러한 북행의 행보에 8년간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 구구한 억측을 낳고, 더구나 최근의 교계에서는 경어의 삼수각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면서 논쟁의 쟁점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삼수갑산 왜 가셨어? 삼수갑산에 가가지고 왜 갔는지도 모르고 또 가서 뭐를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선시 남긴 것도 제대로 해석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이걸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엄청난 게 비밀이 숨어 있었었죠. 우선 경어가 안변 서강사를 첫 출발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 중에 남쪽에서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동 경로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경어시를 배열하여 경어의 이동 경로시에서 드러난 13개 군을 추적하여 보았다. 경어선사가 거쳐간 군이 13개 군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필자는 경어가 삼천장암을 하직하고 발길을 옮긴 첫 방문지로 남한의 경기도 배풍군 두문동이죠. 에서 시작하여 북한의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까지가 경어선사의 행적이 있더라, 이런 얘기요. 함경북도 온성군까지 올라가셨어요. 물론 경어가 한만고원을 넘어들었다는 얘기, 만주죠, 만주. 한만고원이 만주를 넘어들었다는 내용도 일지의 경어에서 비롯한 경어 법어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지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뺐어요. 딱 한 수가 있긴 한데 만주 지명은 안 나와. 경어가 남긴 시 속에는 만주의 지명은 단 한 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배제했다. 그리고 경어시에서 또 용정강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못 찾아요. 못 찾는 게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병은 결국 찾지 못해서 그것은 경어의 마지막 이상행으로 담겨두었어요. 용정강이 안 나와. 필자는 경어의 북갱시를 통해 경어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어의 행리를 연구해보고 그 속에서 경어의 참된 모습에 접근해보고자 했는데 엉터리죠. 전봉준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가슴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저리도록 그거를 못 느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삼수갑산 개풍군이랑 이거를 13개 군을 돌지만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죠. 경기도 개풍군의 두문동 강봉원을 지나 우선 경어가 안변 서강사를 출발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가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대로 교정을 따라서 경어시를 배열해갖고 경어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경어시를 추적하는 가운데
경어가 이동한 흔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 북으로만 올라가니까요. 단순 행로로 경어가 8년 동안 북한에서 머문 곳은 불과 몇 군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 8년 중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 지나는 행로고, 강계에서 6년, 갑산에서 2년 이렇게 가장 큰 시간을 보내고, 그 중에서 위원군이라는 군에 가가지고 4개월을 머물죠. 왜냐하면 위원군에 그 송의징이라는 경호선사의 친척이 있는데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조금 머물어요. 나머지는 몇 개월 정도 잠깐 머물고 며칠 밤 자고 하면서 계속 북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행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만 현시 중에서 용정강의 지명이 보이는데, 그 지명은 중국의 용정과 한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이 용정은 물가정자고 이 용정은 우물정자잖아요. 일송정 푸른 소른, 거기가 용정이랍니다. 늙어 해란강, 한 줄기 해란강에, 그게 이 용정이래요. 근데 우리 용정은 경어선사가 가는 용정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 강가에 가서 이제 그 어떤 노인하고 한판 붙잖아요. 근데 저게 아마 압록강의 지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압록강 쪽을 향해서 경어사가 올라가잖아요. 그 강을 따라서. 그래서 압록강가의 한 지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빌자는 용동강의 행로도 경어의 이상향으로 두고 한반도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까지를 한계로 하여서 경어의 위치 이동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경기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도죠, 경기도. 개풍군, 그죠? 우선 경어가 안변서강사를 출발하기 위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 중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순서대로 그 이동 경로를 잡아서 경어시를 배열하여서 경어의 이동 경로시를 드러난 13개군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개군을 추적하는 내용이겠죠? 13개군이 뭔가 한번 볼까요? 먼저 경어가 시에서 보인 그의 이동 경로를 제일 처음에 경기도 개풍군. 그 개풍군은 뭐가 있죠? 두문동이 있잖아요. 두문동 79 배가 모셔져 있는 그 두문동 실기에 모셔져 있죠. 그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해서 고려 충신들이 그 두문동 동굴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도 안 나와서 굶어 죽잖아요. 거기가 경기도 개풍군. 그 다음에 이제 경어선사가 동쪽으로 꺾어가지고 월정사에 가서 3개월 대방광고를 한 건 하고, 그 다음에 안변 서강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온산바닥으로 나갔다가 일본 놈 수비대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죠. 토굴가를 써주고. 그래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 거기로 가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 게 황해도 신평군이에요. 그죠? 황해도 신평에서 와갖고 박영상이를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북도 희천군. 희천 두첩사 있잖아요. 희천 두첩사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창명학교에 들리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위원군에 와가지고 위원군에서 그 송의징이를 만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북도 영변을 들려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평안북도 향산군으로 가서 어디를 가요? 향산군에 가서 상원암에 들리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가안계군에 가서 6년을 하시죠. 그리고 평안북도 후창군에 들리고, 그 다음에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장진강가를 지나다가 새쌍동이를 보고, 그 다음에 함경북도 경흥군을 또 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함경북도 온성군에 가고, 또 온성군에 가서 누구 만나죠? 그 서당 누구를 만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함경남도 갑상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을 함경남도 갑상군에서 열반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13개 군을 경선사가 진행하면서 저는 그 이동 경로를 이제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원은 1903년 초각을 해인사를 떠나서 1904년에 범어사에서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미진불사를 마무리하고 1월에 해인사를 떠나 서산 천장암의 2월에 당도에서 천장암 민법당에서 만공에게 최후의 법문을 바치고 2월 11일 날 전법계를 건네주고 1904년 56세에 천장암을 영원히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가 아니라 못했죠. 그곳에서 흔적 없이 홀로 장도에 올라. 진짜 이 흔적 없이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서간에 남겼잖아요. 내가 선석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이 글로 남긴다는 거를 쓰고 가시죠. 대단해요. 그곳에서 흔적 없이 홀로 장도에 올라 바람처럼 구름처럼 북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여정을 시작하였다. 경허성우가 선승으로서 마지막으로 보인 곳이 강원도 고산군 설복리 에 있는 안변 서강사죠. 서강사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에 500나한들이 도와줬다는 것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500나한을 봉안한 절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오칠이 벗겨져 가지고 경허선사한테 계금불사의 증명이 되달라고 미리 예약이 돼 있었어요. 계금불사를 한 뒤 증명법사로 경허를 초청했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일부러 거기 안변 서강사를 가는 거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이 불사를 마지막으로 경허선사는 이 불사가 마지막이에요. 증명법사의 마지막으로 승복을 벗고 주장자도 다 버려요. 이후 경허는 원산 한복판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까지 경허의 출몰은 아직도 승복을 걸치고 있고 거기 수비대에 걸려서 네 존재가 뭐냐 중이요 이렇게 이처럼 경허의 자취는 1904년 천장암으로 돌아온 경허가 만공에게 법을 전한 북녘으로 걸음을 옮겼더라. 오대산 얼정사를 거치고 금강산에 가서 어디 헐성로를 거치고 장안사를 거치고 마하연을 거치고 다 거치죠. 안변 서강사에 잠시 머문 뒤 잠시도 아니에요.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새벽에 떠나요. 그것도 또 경허선사는 항상 새벽에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시죠. 해인사에서도 새벽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오셨고 또 안변 서강사에 가서 또 하룻밤 증명법사 하시고 새벽에 새벽봉우리가 우를 창창하더라 그 시를 남기고도 떠나시고 또 천장암에서도 또 새벽에 떠나시고 잠시 머문 뒤 모습을 감췄다가 아니고 새벽에 하룻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은 거죠. 왜? 자기의 그 사정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자기는 피해 다녀야 할 사람이고 뭐 이래서 경허선사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 강계 장두루벌에서 북으로 가다가 장두루벌 개마고원 장두루벌 벌판에서 김탁을 만나죠. 처음으로 자신을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머리를 기르고 승복조차 벗어버린 경허는 유생의 모습으로 저자에 들어갔어요. 경허의 삼소갑산 행적은 일이 예견이라도 하였듯이 그가 남쪽에서 쓴 시무사상의 근원으로 아까도 말했죠. 시무사상 마치 시무도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와 같은 삶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그냥 자박자박 그냥 아주 그냥 입전수수하신 모습으로 더욱이 더 기이한 모습으로 술병과 고기를 주장자 끝에 꿰차고 수염과 머리는 덥수룩한 모습으로 원산거리를 자유롭게 당당히 활보였음을 볼 때 경허의 북행은 일부의 세간의 도피니 피센이 은둔이냐는 방향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보이죠. 그죠? 아주 당당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본 그 수비대에 걸려가지고 쫄아들어. 이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모습을 바꾸죠. 먼저 경허가 시에서 보인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경기도 개풍군을 시작으로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마지막으로 이동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더라. 아래의 지도는 경허의 위치를 추적하여 표시해 보았다. 여기서 경허는 한반도 최북단까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온성군, 해령군, 경흥로까지 다 갔으니까
그 후 만주로 이동한 흔적도 그의 시에서 2편 정도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한데 그냥 연나라 연안바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 지명을 안 썼어요. 다른 데는 지명을 쓰는데 그 만주는 지명을 안 썼더라고. 하지만 정확한 장소가 언급되어 표시하지 않았어요. 만주까지는 표시하지 못했어요. 잠수갑산 이동 경로도 이거죠. 여기가 그 개풍군, 이렇게 월정산 이렇게 올라가. 여기가 금강산, 여기가 안변서강산, 여기가 원산. 원산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걸려가지고 다시 꺾어 여기 내려오죠. 이쪽으로 곡산군 신풍면. 그래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향산군 뭐 여기 다 들려가지고 여기가 벽동군, 여기가 향산군, 여기가 위영군인가 보다. 위영군. 그 다음에 여기가 장진군, 여기가 후창군.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장두루벌, 여기가 강계, 이쪽이 갑산, 여기가 갑산, 여기 갑산이다. 여기는 백두산이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갑산이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온성군, 경흥군, 회령군 뭐 이렇게 다 있죠. 끝까지 가요. 경기도 개풍군. 경기도 개풍군은 지금도 바로 있죠. 우리가 여기 그 개성이 있는 데께, 그죠? 경기도 개풍군은 서울에서 아주 가까워요.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주 가깝죠. 예성강 뭐 있는데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개풍군은 동쪽으로는 장단군, 서쪽은 예성강을 사이에 두고 황해도의 연백군, 남쪽은 임진강, 한강을 경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풍군이 엄청 가까운 거죠. 임진강과 한강을 경계하고 있고, 김포시, 파주시 이것도 다 개풍군이에요. 김포시, 파주시, 북쪽은 황해도의 금천군과 접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연접해 있죠. 이처럼 개풍군은 남한과 지척에 있는 거리로 경어가 북쪽을 향해 떠난 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개풍군의 누구? 강봉원을 만나다죠. 강봉원. 물론 경어가 이것 두문동보다 더 위쪽의 어느 곳에서 인편으로 혹은 강봉원을 만나고 주고받은 화답시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강봉원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죠.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을. 그래서 경어는 북행이 초행이죠. 누구도 인편에게 보낼 만큼 그 개풍군에 친근한 사람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고, 본더러 한번 지나친 곳을 들리는 일 없이 무조건 위쪽으로 경선사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강봉원 또한 초면이었을 거고, 경어는 원산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왜? 원산에 갔다가 걸리니까 그냥 서쪽으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걸 느끼셨겠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그냥 바로 두문동 쪽으로 내려오죠. 이곳 두문동을 경어 북행의 거의 초행으로 잡고 우연하게 강봉원을 만나고 그의 도움에 대한 답시로 자신의 신경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이 시가 있는데, 이 시는 경어의 북행의 첫 번째 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또 의미가 있고, 경어선사가 그 남한에서 찌들찌들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강봉원이라는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 화답시를 주는데, 웃기는 게 강봉원이가 경어선사한테 그 시를 줬겠죠.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답시로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뭐 그냥 그렇게 막 대단하게 의미가 있고 막 경어선사가 찌들찌들 남쪽에서 막 고통받다가 그 처음으로 해방이 돼서 갔다라는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전봉준 나타나면서 이 강봉원 시를 보니까 그냥 경화선사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막 이게 막 폭발해서 막 드러난 그런 그런 모습을 이 시가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귀여웠어요. 영상아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그냥 이 남쪽에서 찌들찌들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알려져 있고 유명인사로 있다가 처음으로 자유인이 됐다 그럴까? 자기를 경허선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떨어져서 북쪽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강봉원이가 첫 번째 만난 사람. 근데 뜻밖의 화답시를 주고 그걸 주고받아요. 뭐라고 썼을까? 아주 궁금하죠? 마음에 들었어요. 두문동화 강봉원. 두문동화 강봉원. 두문동에서 강봉원에게 화답을 하다 이런 얘기죠. 이 두문동이 두문불주에서 나온 거잖아요. 두문불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연내소 학난동서. 연내내 학문을 해 공부를 배워왔는데 그러한 바. 연내내라는 거는 뭐예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냥 계속해서 내가 공부를 학문으로 배워왔는데 그것이 동서로 어지럽다 이런 말이에요. 다 필요 없더라. 동양이고 서양학이고 뭐 유교고 불교고 동서로 어지러워. 동서로 어지러워. 연내내 학문을 해왔지만 동서로 어지럽구나. 갈팡질팡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동서로 어지럽다는 얘기는 꼭 동양학이다 서양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불교, 유교 뭐 이러한 그 학문들 자체가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전봉준 장군이랑 같이 일으킨 게 뭐예요? 동학이잖아요. 동학. 또 서양의 학문도 있잖아요. 또 불교도 있잖아요. 어지러워.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그 자신의 그 정신적인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학문적으로라고 써 있잖아. 학문을 배워왔는데 동서로 어지럽더라. 이건 누구한테 화답하는 거기 때문에 유학자 강봉원한테 이거를 지금 시를 화답시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말은 화답시인데 강봉원에게 그냥 써서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허선사 가방 속에 배낭 속에 들어있었겠죠. 강봉원에게 만약에 이걸 넘겼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냥 화답시만 쓰고 안 주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강봉원이 처음 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시를 왜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냥 까발려서 막 썼는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시에 써 있어요. 너도 못 믿는다고. 경허선사가 이제 너무 사람들을 못 믿어갖고 안 줘가지고 이 시가 경허선사가 내내 그 배낭에다 넣고 다니셨던 것 같아. 열반 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말해요. 대성의 가르침죠. 대성의 가르침도 돌아보니 어디로 돌아가? 견. 이거 뭐야? 취자잖아. 취해서 진흙 속에 빠지니. 대성의 가르침도 여기서 대성은 누구일까요? 대성. 부처님일까요? 부처님일까요? 공자님일까요? 대성직이 견취니. 대성의 가르침도 돌아간다. 견. 취하고 보니 진흙 속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더라 이런 얘기. 내가 보기에는 대성에 여기서 대성에 가르치는 바니까 대성에 가르침이니까 여기서는 불교 같아요. 여기는 학문했다는 얘기는 동서가 나오니까 유교 같고 동학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제 대성의 가르침도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 부처님의 공부를 내가 했는데 갈팡질팡이더라. 취하고 보니까 진흙 속에서 이 진흙 속에서가 나오잖아요. 진흙 속에서 경허선사가 니우후야? 니우후잖아. 진흙 속의 울음이잖아요. 슬프죠.
그래서 대성의 가르침도 내가 취해서 진흙 속에 빠져보니까 갈팡질팡되고, 내가 연년에 학문을 해왔지만 유교를 공부해오고 동학을 공부해왔지만 동서로 어지럽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화선사가 유불선 다 했죠. 유교 지금 나왔죠. 여기 유교도 별로고 불교도 별로고, 그 다음에 도교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유불선 3교니까. 그러면서 행대 나오네. 행대 유인 그 갈유자가 나왔잖아요. 행대 다행히도 유인을 대했어. 유인은 그 갈유자니까 도인이죠, 도인. 그 도인이 누구예요? 강봉원이에요, 강봉원. 다행히 극한 유인을 만나고도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멀리한다, 이런 말이야. 그 사람을 마음으로써 멀리한다. 그러니까 강봉원을 믿어합니다. 강봉원도 말은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인이 낚시하고 탁 앉아있고, 이거 삿갓 쓰고 있는데, 내가 도인을 만났는데도 마음으로 멀리한다. 야, 대단하죠. 이가 경허선사 시에 경허선사 265수 중에 그냥 끝판왕이에요.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도교, 유교 공부하잖아요. 이 유교는 공부를 배우는 거니까 불교는 깨달음이고, 그죠? 그러니까 유교야. 내가 유교를 연내내 그냥 공부를 다 해왔는데 동서로 갈팡질팡해. 그리고 대성을 내가 가르치면서 그 돌아갈 길을 보면은 또 불교잖아요. 불교는 심기라고 그러죠. 대성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취해서 보니 진흙 속에서 갈팡질팡하더라. 진흙리. 경허선사가 니우후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행히 도인을 만났어. 그 갈유. 이 유인은 도교에서 쓰는 지인을 말하는 거죠. 도교의 유인을 만났는데 내가 마음으로 멀리해.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욕탐영경. 여기 욕탐영경이에요. 그래도 경허선사가 이상형을 찾는데 어디서 찾고 있어요, 지금? 영경에서 찾고 있어요. 욕탐영경. 영경은 뭐야? 도교의 이상향이에요. 내가 도교의 이상향을 탐구하려고 해도 말과 같이 가지런하게 내가 되기에는 어렵더라는 말이에요. 말과 같이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을 만났는데 유인도 마음으로 멀리하고, 영경을 내가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도 말과 같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냥 도교,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경허선사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도 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도교. 부운영외 뜬구름. 부운은 뜬구름이죠. 그림자 밖에. 뜬구름 그림자 밖으로 창주가 가깝고, 아까도 창주 말했죠. 창주, 창랑. 이 창주가 도교의 이상향이에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장자 도교를 좋아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경허선사는 그나마라도 위로를 영경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지인에서, 유인에서 찾으려고 하고, 뜬구름 밖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물소리가 찰랑찰랑 하는데 창주가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 주자가 지금 물가주죠. 아까도 물가주 나왔죠. 어디? 용정강가 할 때. 그래서 이 창량이 가깝게 들려요. 뜬구름 밖으로, 그림자 밖으로. 이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제 경허선사가 안심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보고 싶은데 두견새 소리가 두우성중, 두견대 소리가 백발을 재촉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자죠. 재촉할 최자. 여기서 백발은 누구예요? 경허선사 흰머리. 두견새 소리가 막 들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뜬구름 밖으로 창주가 가깝게 들리고는 있어서 내가 이상향으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두견대 소리가 뭐를? 해가 지려고 그러면 두견새가 소쩍새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백발을 재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유,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그 소리죠. 어두워지면 안 돼서 백발을 재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척. 출척이 뭐죠? 출척은 앞으로 나아갈 출, 척은 배척할 척. 그러니까 출척, 공이 있으면은 출이고 없으면은 배척되잖아요.
출척. 출은 공이 있고 척은 공이 없고 불문하고 공이 있고 축척 불문 절 딱 잘라버렸단 말이야. 내가 공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왜? 경호선사가 지금 전봉준이 공이 있어서 사형을 당했나? 경호선사는 내가 공이 있어서 이꼴로 가나? 그러니까 출척 불문 공이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잘라내. 거절한단 말이야. 탁 공이 있고 없고 간에 다 잘라내 버리고. 이게 그냥 경호선사의 이 감정의 가장 끝판왕 같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 공이 있으면 뭐하고 공이 없으면 뭐하고 언제는 생불이라고 그러고 언제는 아니라고 그러고 영웅이라고 하던 전봉준은 가버리고 그런 거 다 잘라내버리고 다 필요 없고 뭐를 불어해. 이게 불어할 선자예요. 선군, 청립, 삿갓. 청립이 삿갓이죠. 푸른 삿갓 쓰고 낚시지라는 약자죠. 이게 뭐예요? 연계가 뭐예요? 연계. 구름 낀 계곡에서 낚시조자. 낚시조, 연계. 구름 낀 계곡에서 낚시질하고 푸른 삿갓 쓰고 구름 낀 계곡에서 이게 연이니까 안개연자죠. 그죠? 안개연. 그래서 그 계곡에 보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연화고지를 하죠. 그거에 인 여기서는 맑은 냇가라고 했는데 맑은 냇가가 아니라 구름낀이죠. 구름낀 계곡에서 푸른 삿갓 쓰고 낚시질하고 있는 그대가 부럽도다 이란 말이에요. 이 부럽도다는 부러워할 선이죠. 부러워할 선. 낚시질하는 그대가 부럽네. 이 낚시질하는 사람 누구? 강봉원. 강봉원 네가 제일 부럽더라. 안개가 쫙 껴있는 그 계곡에서 푸른 삿갓을 쓰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그대.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너를 뭐한다? 멀리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멀리한다 그랬죠. 다행히 유인을 만났는데 그 갈유를 만났는데도 나는 너를 멀리하고 영경을 탐구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창량이 바로 옆에 있는 거 창주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두견대소리 때문에 백발을 재촉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안개 낀 구름 그 계곡에서 푸른 삿갓 쓰고 낚시질하고 있는 그대가 부럽더라 라고 해서 이거를 강봉원에게 화답시로 줬지만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라도 안 줘서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경화선사가 이 남쪽을 떠나서 처음으로 드러낸 시 121수예요. 그러니까 120수까지가 남쪽이고 121수부터 이거거든요. 놀라웠죠. 이랬었구나. 경화선사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100번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였어요. 저게 속상하죠. 어떻게 저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이 경어로 빙의가 돼서 가보면 참으로 이게 안 됐구나.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낚시질하는 강봉원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다 쏟아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 한번 쏟아내고 그때부터는 안 쏟아내. 어이가 없죠. 한번 그냥 확 쏟아내시고 그리고 이런 시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없어요. 안 나타나다. 에휴. 투문동은 고려왕조 멸망 후 조선왕조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요. 고려 말기의 유신들이 새 조정인 조선에 반대하여 벼슬살이를 거부하고 은거하여 살던 것으로 유명하다. 두문동이 속해 있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군. 동쪽은 창당군이고 서쪽은 예성강을 사이에 두고 황해도는 연백군과 남쪽은 임진강과 한강을 경계로 있고 김포시와 파주시와 같이 접해 있어서 북쪽은 황해도에 금천군도 있죠. 같이 접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김태읍의 인간경어에서 경어는 안변 서강사에서 북으를 지나다가
원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기서는 1910년 한일합방이라고 보는데 김태읍이가 그거 옳지 않아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경어는 1910년 당시에는 갑산에 있었어요. 삼수갑산에. 그래서 경어가 훈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갑산에서 원산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그 정황상 안 맞아서 원산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